면접비 너무 떨렸어. 홀가분하다. 안녕하세요, 다이아리입니다. 저 오늘 새마을금고 면접 보고 왔는데요. 제가 새마을금고 면접 질문 준비하면서 다른 분들이 새마을금고 면접 후기 써놨던 거 보면서 준비해놨던 답변들이 엄청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저도 그 면접 질문에 대해 공유하기 위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는 새마을금고에 1년 계약직으로 지원을 했는데 벽보에 붙어있는 채용 공고를 보고 신청하게 됐어요. 10월 6일에 서류 제출 마감하고 한 12일, 13일쯤에 1차 합격자 발표가 났습니다. 짠! 네, 그리고 오늘 18일인 오늘 면접을 드디어 보고 왔습니다. 한 4, 5일 정도 준비할 시간이 있었는데 네이버에 새마을금고 면접 후기 찾아봐서 그 질문 종합하고 외우고 묻는 연습 많이 하고 정말 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11시가 면접 시간이라서 11시 전에 한 10시 45분쯤에 도착하려고 했는데 딱 1층에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받았더니 어디냐고, 왜 아직 안 왔냐, 그래서 아 저 1층이다 했더니 아 그랬냐고 빨리 올라와 주시라고 해서 알고 봤더니 8명, 계약직 1명 뽑는데 8명이 면접을 본 거예요. 물론 서류 커트도 더 있었겠지만. 그런데 그 8명이 한 타임에 1명씩 들어가서 시험 면접을 보는데 제 앞에 사람이 좀 비교적 빨리 끝나다 보니까 제가 45분에 갔어도 좀 늦게 가는 편인 거예요. 그래서 한 30분 전에는 무조건 미리 가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청심환. 물론 청심환에 먹는 건 다들 알고 있겠지만 저희 엄마가 써주신 합격 글자. 이게 그 약사님한테 여쭤봤더니 1시간 전에 먹으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1시간 전? 조금 전에 먹었더니 진짜 떨리긴 했지만 평소보다 엄청 덜 떨리고 조금 더 차분하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자, 이제 면접 질문지 오자마자 후다다닥 쓴 거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일단 3대1 면접이었습니다. 3대1 면접이어서 면접관님 3분 앉아 계시고 저 이렇게 혼자 앉아서 답변하는 식이었습니다. 들어가서 우선 첫 번째 자기소개를 여쭤보셨습니다. 제가 자기소개는 한두 문장으로 조금 짧게 준비했더니 조금 더 길게 자기를 소개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지원 동기에 있던 거를 끌어다 써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기 졸업을 했는데 4학년 학점이 기재가 되어 있지 않는데 약간 왜 조기 졸업을 했는지 여쭤보셔서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가기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더 걸렸어서 마음이 조급해 좀 학점 관리 열심히 해서 빨리 졸업하게 됐다. 그래서 이렇게 새마을금고와의 인연이 닿을 수 있었던 것 같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고 그 성남동부 새마을금고에 대해서 정말 많이 찾아보는 게 중요한데 그 중에서 성남동부 새마을금고는 봉사정신, 그러니까 호혜정신, 공동체정신 등 이렇게 지역 공동체 발전이랑 그리고 국민 경제 균형 발전에 힘을 쓰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봉사정신을 좀 강조해서 썼는데 봉사 관련된 질문이 엄청 많았고 뭐 어디에 소속돼서 하는지 그리고 봉사 관련해서 인상 깊었던 경험이 있는지 그런 것도 물어봐 주셔서 답변 드렸고 근데 답변하다가 제가 좀 그때 되게 마음이 찡했던 일이 있어서 말하다가 저도 모르게 울컥해가지고 막 이러면서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막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답변을 마저 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퇴근 시간이 되었는데 상사가 퇴근을 안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는 이거는 좀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질문이라서 저는 그래도 상사분들이 퇴근을 안 하셨으니까 저도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한다 이랬더니 좀 되게 마음에 드는 답변은 아니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된 조직의 분위기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냐. 그래서 그렇게 좀 꼬리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이게 압박 면접인 줄 몰랐는데 언니는 그게 압박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압박이라고 잘 못 느껴서 그냥 일반 면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일단 다른 답변으로 다른 상사분께 한번 여쭤보고 제가 독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다 보니까 여쭤보고 만약에 퇴근하라고 하신다면 퇴근을 하고 아니라고 하면 저도 함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그렇게 좀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와 좀 비교적 그렇게 좀 고지식한 분위기 이 둘 중에 선택을 해서 어디에 입사하고 싶냐고 여쭤보를 보셨어요. 그래서 저는 뭐 입사하기 전엔 당연히 그 회사의 분위기를 알 수는 없잖아요. 조직 분위기를.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를 였으면 좋겠다고 답변을 드렸어요. 근데 뭐가 정답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금고에 행사가 많은데 주말에 출근하거나 회식을 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냐 이래서 다른 상황이랑 겹치면 어떻게 될 것 같냐고 여쭤보셨나? 일단은 출근해서 저의 할 몫을 다 할 것입니다. 결혼식의 경우는 일단 가족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 결혼식 전후로 저의 마음을 전하고 축하를 해주다 보면은 가족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줄 것 같지만 조사의 경우는 새마을금고의 상조 정신과 같이 저도 가족이 힘이 들 땐 그 옆에 곁에서 있으면서 힘이 되어주고 싶기 때문에 좀 부탁을 드려볼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새마을금고에 대해 아는 게 엄청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금고 홈페이지를 봤냐고 여쭤보셨어요. 그래서 저도 엄청 많이 들어가 봤으니까 봤다고 답변을 드렸는데 그 새마을금고에서 하는 사업 이외에 더 어떤 다른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냐 물어보셔서 저는 좀 너무 이것도 생각지도 못한 답변이라 그거까지는 생각을 해보진 못했지만 그 사랑의 좀돌이 운동이랑 그 사업을 진행하거든요. 쌀을 불우이웃분들께 드리는 건데 그런 것 같이 국민 경제 균형 발전에 더욱 도움이 되는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답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23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00년생인데 빠른 00년생이라 99년 친구들이랑 같이 고등학교를 다니고 졸업했다가 99년 애들이 대학교 1학년일 때 저는 다른 대학교에서 1년 반수를 하고 그리고 00년 친구들이 학교를 갈 때 저도 이제 본 대학교에 지금 간 거예요. 그래서 00년생 친구들은 지금 현재 4학년이지만 저는 3학년에 졸업해서 지금 어떻게든 또 어쨌건 제 인생에서는 약간 좀 이제 제자리를 찾아왔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99년생 친구들은 그때 딱 저희가 졸업할 때 졸업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리를 찾아왔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00년이라는 나이 비하면 조금 사회 취업 준비하기에는 조금 빠른 시기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어린데 여기만 지원했는지 아니면 또 다른 곳도 지원했는지 여쭤보셨고 맞아. 새마을금고 공채나 이런 정직원으로도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왜 계약직으로 여기로 지원을 했냐? 그래서 제가 아직 인턴이나 그런 거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성남동부 새마을금고에서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 지원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은 여기를 목적으로 지원한 게 아니라 그러면은 그냥 경력의 수단으로만 이용하려고 지원한 거냐 이렇게 물어보셔서 너무 당황해서 그게 아니라 이게 1년 계약직인데 잘하면 정규직 전환까지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그런 식의 뉘앙스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최대한 업무를 다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맞아. 어떤 분이 그 해에 새마을금고로 유명했던 사건이 질문에 나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썼을 때는 그때 강도 사건이 많이 일어났을 때라 새마을금고에 강도가 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거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고 해요. 근데 저는 올해 새마을금고 찾아보니까 직장 내 갑질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뭔가 질문으로 할까 싶었는데 뭔가 좀 예민한 부분이다 보니까 질문으로 할까 싶었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서 준비를 해서 답변을 드렸어요. 뭐 상사가 갑질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저는
이것도 다른 분이 준비하신 거 보고 참고해서 저도 답변 준비한 건데, 일단 그 업무 이외의 비윤리적인 행동의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업무에 대한 뭔가 부당함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업무에 대한 일은 상사의 지시를 따르겠다. 하지만 뭔가 비윤리적인 행동이라면 뭐 이렇게 해서 뭐 가족들과 얘기해보고, 앞에서는 일단 좋게 잘 마무리하고 가족들과 얘기해보고 다음날 다른 상사분께 상담을 통해 조언을 구해볼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건 좀 새마을금고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해에 중요한 새마을금고 사건을 인터넷에 쳐서 알아보고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막 GDP나 금리 오른 거, 그리고 금리 인상 등, 그러니까 금리 인상 용어, 그리고 최저임금, 환율, 대출 규제, 그리고 거기에 예금이나 이런 상품, 그리고 업무, 뭐 수신 업무, 여신 업무, 뭐 현금카드와 신용카드, 체크카드의 차이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약간 금융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도 엄청 준비를 해놨는데, 그러니까 좀 면접을 보는 것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냥 여기에 입사하게 된다면 이렇게 될 거, 이런 업무들을 뭐 할 수 있냐, 아니면 뭐 그냥 저의 자소서, 이력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취업을 하게 되면 실제 여기를 거래하면서 창구에서 진행하는 업무들을 봤을 텐데 뭐 잘 할 수 있겠냐 이런 것도 물어보셨고, 그리고 그 지점에 거래하고 있는 게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새마을금고 거래자 수가 국민 3명 중에 1명이 이용하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답변 준비한 거로는 실제로 저희 가족들 중에서도 5명 중 저를 포함한 2명이 이용하고 있다고 답변을 준비했는데, 그 부분을 좀 되게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았고, 실제 거래하고 있다는 걸 엄청 좀 알게 모르게 되게 좀 좋아하시는 것 같고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아예 개설 안 한 사람보다는 낫지 않을까. 근데 저는 이것 때문에 개설을 했던 건 아니고, 제가 한 4년 전쯤에 아르바이트에서 모아뒀던 돈으로 출자금 통장이랑 적금 통장을 가입을 해놨었거든요. 엄마의 조언으로. 그 결과 이렇게 빛을 발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마스크 벗어보라고 하셨어요. 저는 면접 볼 때 마스크 벗고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면접 볼 때 마스크 쓰고 하고 마지막에 마스크 한번 벗어보시겠어요? 해서 마스크 벗고 이렇게 네 해서 이렇게 다시 닫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금고 지점을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지, 새마을금고에 대한 것을 약간 좀 얘기해달라고 하셔서 정말 준비했던 거 다 얘기했어요. 제가 이렇게 답변을 준비를 했거든요. 진짜 열심히 만들었어요. 다음에 면접할 때도 사용할 것 같아요. 어디지? 새마을금고에 대해 아는 것. 일단 제가 준비한 답변 한번 공유 드릴게요. 새마을금고는 금융협동조합으로서 지역 공동체의 발전과 국민 경제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내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기 위해 사랑의 좀돌이 사업, 이웃 돕기, 장학 사업 등 각종 복지 사업을 성남시와 협조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자 수는 국민의 3명 중 1명은 새마을금고로 이용하고 있다는 통계 결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집만 해도 5명 중 저를 포함한 2명이 거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마을금고는 순수 국민 자본으로서 외화를 취급하지 않아 환전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불어 새마을금고와 다른 시중은행의 차이점은 새마을금고는 각 금고별로 독자적인 형태로 운영되는 비영리 법인입니다. 그리고 제가 면접 보러 간 그 지점, 새마을금고 지점은 이렇게 썼어요. 1999년 출범한 이래로 2021년 당기순이익 160억 원으로 역대 최고 경영 실적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거는 실제 면접에서 관련된 질문이 있어서 이걸 직접 말씀을 드렸어요. 새마을금고의 경영 이념은 민주경영, 혁신지향, 인간존중. 새마을금고 정신은 자조호혜 공동체 정신, 비전은 21세기의 선진종합금융협동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마을금고는 회원제도여서 고객을 고객이라고 부르지 않고 회원이라고 칭한대요. 일단 제가 준비하고 알았던 거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정보는 이거입니다. 근데 어떤 곳은 그 회장님 성함 아시냐고 물어본 곳도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제가 2022년 2월에 졸업해서 지금 현재 2022년 10월까지 공백이 있잖아요. 근데 다른 곳은 지원을 안 했다고 하니까 여태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냐, 뭐 어떤 자기 개발을 하면서 어떤 자격증을 취득한다든지 그런 걸 하고 있었냐. 그래서 저는 현재 커말 자격증이랑 토익 자격증은 정말 필요하다고 느껴서 현재 커말 필기 자격증을 취득을 했고, 이번 주에 면접 끝나고 이번 주에 바로 또 실기 자격증 볼 수 있게 준비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고 이력서랑 자기소개서 계속 이렇게 개발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일단 제가 막 진짜 한 20분 정도 면접을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제가 답변을 짧게 해서인지 모르겠는데 진짜 질문을 엄청 많이 하셨고, 그러니까 집에 와서 최대한 정신이 있을 때 바로 이렇게 적는다고 했어도 분명 제가 기억을 못한 질문들도 있어요. 그 질문들은 제가 만약에 생각이 나게 되면은 그 더보기나 이런데 추가로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면접수당 받았어요. 거기서는 바로 주시더라고요. 내일 놀러 나가는데 이걸로 맛있는 거 사 먹어야겠어. 그리고 만약에 더 궁금하신 거나 아무튼 질문 있으시면 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면접 결과는 3일 이내로 나온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올려놓고 뭔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만약에 안 돼도 올려야겠죠. 그래도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면접 끝난 거가 너무 마음 편하고 홀가분하고 신기합니다. 그래도 오늘 커말 실기 공부하러 가야지요. 지은생들 화이팅! 모두 화이팅! 아자아자 화이팅! 제가 지원한 새마을금고의 계약직은 금융텔러 업무인데 그 은행 창구 가면은 도와주시는 분들이 하는 그런 똑같은 업무거든요. 그거를 계약 기간은 1년인데 연봉이 3,900만 원 내외래요. 사회 초년생에게는 정말 높은 액수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은행은 평균적으로 연봉이 엄청 높더라고요. 신입인데도. 그래서 주 5일 40시간입니다. 붙어서 연봉 3,900만 원. 꼭 면접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나? 8대1이었거든요. 좋은 결과 있길 응원해주세요. 안녕.